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시즌 3. 안녕하세요. 깜신 김종입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용 노기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쭈니 김광준입니다. YG 강량구입니다. 낭닭 배상준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예. 와, 오늘도 그냥 바글바글한 중량감이 갈수록 예. 아, 이제 JYP 어디 갔나요? JYP 뺐어요. 튕겨 나갔어. 들어가게. 진짜 낭당님이 오시면서 JYP가 나가니까 중량감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정말, 예. 무게추가 이제. 두 배. 이게 단순히 뭐 그런 체형 이런 것보다도 그냥 정말 중량감이 아니 다르네요. 그리고 네. 되게 안정감 있잖아요. 양쪽에. 맞아요. 그리고 옆에서 막 계속 앵냥거리면 깐죽거리는 사람이 야, 여기 빠지면 안 되겠구나. 정말 나 이렇게 무섭다, 진짜. 낭당님 이렇게 평소에는 약간 뭐- 중후한 목소리 이렇게 딱 바뀌니까 약간 분위기도 여자분들이 제 옆에서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얼굴이 작아. 얼굴이 얼굴 작아. 작아 보이고 아. 몸도 작아 보이니까 정말 좋아요. 그걸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겠네요. 그 특혜를 받은 1인입니다. 그런가요? 요즘에 새로 오신 낭낭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예. 저 맞다. 저 댓글 봤어요. 네, 팟빵에 올라온 거 봤군요. 굉장히 흥미로운 네. 댓글이던데 네. 그 STG MK님이 낭만 닥터님 동생분 친동생인 거죠. 완전 달라. 동생분은 겁나 잘생겼네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낭낭님이 이게?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동생분 도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 친동생 맞고요. 제 친동생이 예. 실례지만 어머니도 같은. 아니야. 너 많이 신뢰한다, 야. 네, 맞습니다. 못 알아들었었어요. 저 지금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왜 그래? 제 친동생이 탤런트 손현주 씨 네. 라면 2개 먹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제 동생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예. 네, 부은 손현주 닮았는데 이 사진은 2007년도에 결혼하기 전에 한 20일 이렇게 거의 다이어트하고. 예, 다이어트 하고선 다이어트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다시는 그런 얼굴 안 나올 그러니까 지금 동생도 자리 없다고 이렇게 디스하는. 네, 꾸준한 동생분은 분위기. 겁나 잘생긴 내용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아니 이거 제가 그렇게 어제 정리가 찍은 되는구나. 사진인데 저도 잘생기지 않았나요? 자, 저는 인정합니다. 이 사진은 바로 저희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오! 걸로. 네, 페이스북 아니, 올리셔도 돼요. 박경림 괜찮아요. 박경림 씨가 씨랑 이렇게 같이 찍어요. 얼굴이 작아 보이는 사진은 이분이 처음이네요. 별로 키가 작으신 분이 아닌데요. 네. 이상하게 작게 나와요. 이것도 라디오 방송 나가신 건가요? 네. 우와. 역시. 어떻게 어인일로 라디오 방송에? 잘할 때까지 나온다 그랬잖아요. 누가 잘할 때까지 시켜주나. 안 그러면. 잘하니까 계속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잘하니까. 결론은 친형제 맞고 네. 동생보다 내가 더 잘생겼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하고 예, 이렇게 써니의 정리하고. 인기도 또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진짜? 들고 부인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은 써니님의 목소리가 귀에 쏙쏙 잘 박히네요. 이분도 오래 들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정들고 계셔 벌써. 깜신 등 의사쌤들의 긴 파장 보이스 가운데 짧은 톤이 맥락에 대한 집중을 돕습니다. 되게 어려운 말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정말 맥락이 뭘 좋은 게 있어, 써니가. 아니 제가 목소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지 말고 참고 계속 듣다 보면 그쵸. 귀가 적응을 하실 거다라고 제가 역시 얘기를 YG. 했었는데 제 주위 사람들도 제가 이제 막 다 들으라 그러잖아요. 네네. 저 여자 누구야? 막 그렇게 진짜요?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진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써니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요? 특히 나이 몇 살이냐. 나이를-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쫙 그냥. 이게 나이가 잘못 이렇게 그런 거 오픈이 공략해. 한번 우리, 됐는데 그거 원래 김 PD가 잘라주기로 했는데 자르지 않고 그냥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잘 찾아보면 나오는구나. 그렇죠. 숨은 나이 찾기? 아니 근데 뭐 그게 뭐 조회수 얼마 되면 그냥 공표하기 이런 거 아니 하자. 근데 뭐 공표해도 돼요. 제 나이가 뭐. 그래도 아까우니까 지금은 일단. 네. 말하지 일단 마. 지금은. 네. 일단 말하지 마. 이렇게 가고 싶진 않아. 그래. 이렇게 하고 우리도 아껴주고 싶다고. 맞아. 듣기 싫은 것 같아. 듣기 싫어. 근데 왜 사진은 전적으로 오픈 안 하나요? 사진이요? 네. 그 사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던데. 청년사에 들어오면은 그 사진은 안 돼요. 한 네, 20일, 그 사진은 안 한 됩니다. 20일 다이어트하고 다시 찍어서. 페이스북에 오시면 네. 저희 그 최근에- 최근에 올라온 어. 사진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거 포샵이 보시면 완성된.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좋은 의미 있는 댓글이 있어서 폐기 약수거에 대해서 나이사 218회 방송 듣고 청취자분이 한 분 글을 남겨주셨어요. 유니비똥님께서 폐기 약품은 아무 약국이나 갖다 주시면 되는데 약국 공간 문제도 있고 또 혹시 버려진 약을 가져다가 애들이 만지거나 하는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되게 조제돼 안쪽 안 보이는 곳에 폐기약을 두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약국 가셔서 그냥 폐기약 약사님한테 드리면 네. 된다고 그런 좋은 정보도 네. 또 이런 게 알려주셨습니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약국 가서 폐기약 처분하는 함이 없네 하면서 이 약국 우리 동네 약국은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보통은 한번 물어보시면 있으니까 약사님께 물어보라. 네. 약사님께 뿌리지 마세요. 안 먹어. 뿌리지 마시고 공손하게. 네. 자, 저희 잠시 쉬었다 들어오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정선근입니다. 이번에 100년 허리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허리 보증 기간을 100년으로 늘리는 방법을 소개한 책입니다. 우리 국민의 80%가 요통과 디스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쁜 운동, 나쁜 치료법은 통증과 디스크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100년 허리 만드는 좋은 운동, 좋은 자세를 배운다면 수술 없이 요통과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 책 한 권에 가득 담아봤습니다. 100년 허리, 사이언스 북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청취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리뷰 플러스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 뭐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노영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네. 이거 심각한 진짜로 질문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야, 너 읽지 말고 어. 너 좀 이따 대답해야 되니까 알겠어. 써니가 읽어주세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왜 엄마 사인이기도 하거든. 네. 올해 36살 초등학교 2학년 하고 6살 남매의 엄마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요새 장기 아동학대로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부모들의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사를 보면 가끔 그런 부모를 이해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혼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남이 보기에 저는 아이도 잘 키우고 집안 살림도 잘하고 거기다 일까지 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집에서 이분은 일을 하고 계시대요.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고 남의 손에 맡길 수 없어서 직장을 그만둔 후로 제가 온 마음으로 키워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보통 4시간 수면으로 생활을 해왔는데요. 가끔 위에 기사처럼 아이를 때리고 싶은 마음에 아이가 옆에 올 때 밀쳐내고 매를 들었다가 도로 내려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훈육 차원이 아니라 정말 때리고 싶어서요. 아직은 이성이 움직이는데 이러다 이성을 잃지 않을까 무섭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유별나지 않은데 날이 갈수록 그런 생각이 자주 들고 행동까지 가게 될까 겁이 납니다. 가까운 정신과 병원에서 상담도 받아봤지만 지속적으로 가게 되지 않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해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서요. 저는 다시 사회생활을 하면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여건상 어렵고 집에서 하는 일도 힘들지만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제가 전부 다 잘하려는 욕심 때문이라면서 정작 본인은 회사를 그만두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일을 하고 남편이 일을 그만두는 거를 좀 논의하셨었나 봐요. 제가 정말 상담하시기 전에 정말 똑같은 경험을 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네. 준이가? 그러니까 우리 애기 엄마랑 나랑 이 경험을 똑같이 해가지고 정말요?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한번 답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이분은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녀야 할지 그리고 가까운 곳에 이제 정신과 병원을 찾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고민을 좀 털어놓으셨어요. 이거 준이 무슨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둘째가 6살인데요. 저희 애가 이제 클 동안에 애기 엄마가 회사를 다 다녔었거든요. 근데 진지하게 저랑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는 너무 힘들고 아이를 육아하는데 진짜 아이를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본인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책임이 자기한테 다 지는 것 같으니까 자기 표현으로는 아기를 이렇게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 계속 시그널을 보냈는데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또 못 해줬었던 거죠. 그러다가 폭발이 됐던 게 왜 나는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 너는 병원을 안 둬도 되냐 이런 이제 이슈가 생기면서 정말 극단에 가까운 시점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극단이라는 건 진짜 극단이었습니다. 네, 저는 완전 감정이입이 됩니다. 사실 근데 정말 이게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모성애라는 게 네. 약간 절대시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게 절대시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직장맘들의 숙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은 네. 의외로 이런 고백들을 익명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이를 던져버리고 싶었다거나, 그렇구나. 예, 아이를 그냥 패대기 쳐버리고 싶었다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출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얘가 막 우는 거예요. 아, 나는 그건 이해가 돼. 그렇죠. 근데 이해를 진짜 그냥 패대기 쳐버리고 싶어. 얘가 나의 모든 걸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걸 막는 어떤 네.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고백 같은 걸 하는 글들을 읽은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맞아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흔히 어머니들을 격려할 때 저희가 모성은 본능이니까 본인을 네. 믿고 아이를 키우세요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제가 최근에는 그 표현을 안 써요. 왜 안 쓰게 됐냐면 지금 이제 두 분이 얘기한 그거랑 똑같은데 두 사람이 네. 얘기한 거랑 본능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나는 아이를 키우는 건 힘들어해서도 안 되고 아이가 미워지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어머니 자꾸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죄책감을 느끼고 네. 죄책감을 네. 느끼고. 부모가 절대 성인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미워질 수도 있고 부모로 하기 싫어질 수도 있고 네. 이 상황에서 다 도망가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김 PD.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본인도 중요하고 주변에서도 엄마가 어떻게 그래? 예,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사람은 분명히 힘들다. 그래서 제가 니에는 지금 그럴만해. 뭐 이렇게 예, 질문 보내주신 이 어머님한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얘기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그것도 있다. 정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충분히 정상적인 거고 음. 아마 이렇게 쓰시는 분이라면은 이런 컨트롤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일도 잘 안 생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더 예, 자신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의학적인 것점에서 핵심적인 키는 어디냐면요. 이분 같은 경우에 수면 시간이에요. 4시간 자석이 못 그러니까요. 버티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수면 시간이 적어도 지금에서 2시간은 늘어줘야 되는데 이 2시간이 쉽지 늦는 않죠. 거를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실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아마 재택근무라고 하나요? 재택 네. 같은 그런 일도 하시는 것 같고 아이도 키우시고 하는 것 같은데 우선 제일 먼저 쉽게 건드려 볼 수 있는 부분은 예, 이 상황에서 남편이 뭔가 역할을 그럼요. 해야 해야 돼. 됩니다. 네. 해야 제가 돼요. 그 얘기하려고 해야 했어요. 돼요. 저는 네. 못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애 보는 게 가끔 진짜 나도 남자지만 남편 네. 이런 얘기해요. 아니 애 보는 게 그렇게 힘들어? 네 애인데? 집에서 애보는 니엔데? 그렇게 네. 해요. 그럼 그쵸. 제가 죽이고 싶을 것 같아. 이런 멘트들이 지금도 의외로 젊은 부부들한테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하지 네. 말아야 되는 그러니까 말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들어주다가 이렇게 남자 입장에서 이제 짜증이 좀 받치는 거죠. 아. 넌 네 애 키우는데 왜 이러니? 이런 게 이제 남편도 속생각이 자기도 모르고 있던 속생각이 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유명한 대사잖아요. 애는 나 혼자 낳냐. 그렇죠.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고전적인 이제 클래식이 나오는 거죠. 네, 클래식이 나오는 막 거죠. 네. 막 스쳐 지나가는데 진짜. 아니 이게 근데 이게 워킹맘들은 특히나 정말 힘들어요. 아이를 보는 게. 그럼요. 예, 이게 아니 워킹맘이 아니어도 힘든데. 아니어도 힘든데 일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아이가 엄마 보고 싶어서 또 엄마한테 막 달라붙는데 그 정말 힘들거든요. 체력적으로. 맞아요. 저는 이제 회사에다는 공식적으로는 육아휴직을 내고 네. 이제 그 외국에 나가서 1년 동안 있을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건 이제 약간 연수 성격의 또 욕심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육아휴직을 내놓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연수를 다녀온 시기 된 거죠. 네. 근데 뭐 애를 케어하긴 했지만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미국까지 갔는데 이제 뭔가 나는 이제 그 한국에서 미국에 갈 때 뭔가 성취하고 싶은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었어요. 뭐 이런 강의도 들어보고 싶고 네. 뭐 어학 실력도 좀 더 뭐 딴 마음이 있었던 거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때 딱 애가 너무 어렸을 때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 그때 막 이렇게 약간 애가 나의 약간은 그런 발전을 막는 것 같고 짜증이 나고 그런데 또 그런 걸 또 와이프는 또 되게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를 되게 서운해하고 뭐 여러 가지 또 해서 갈등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 직장맘은 직장맘대로의 그런 게 있고 네. 애 아빠들은 또 애 아빠들대로의 그런 게 이제 동시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네.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잠에 대한 얘기 이제 다시 돌아서 좀 더 하자면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가장 좋은 건 남편이 가사를 많이 분담해 주면 좋죠. 네. 예. 필수예요. 그게 제일 해야 좋은데, 돼요. 예,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이런 가정하기도 싫지만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뭐가 있냐면 이럴 때 남편들이 가사 일을 많이 놔줘야 돼요. 그러니까 빨래,
청소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자기도 관대해지고 이렇게 셔츠 찾지 말고 아침에 양말 찾지 말고 도와주지 못할 거면 일이라도 줄여줘야 일이라도 되고 줄여줘라. 야, 이게 뭐냐? 뭐 이게 상 닦으면서 이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퇴근해서 들어서 집이 왜 그건 안 이렇게 했어. 지저분해 막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청소하지 말고 빨래 안 해도 괜찮아. 반찬이 맨날 똑같아 뭐 이런 얘기. 이런 거가 기본적으로 반찬을 지가 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주변에선 그렇고요. 네. 사실 사연 주신 어머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정신과 의사를 갔는데 잘 이게 상담이 안 하다와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의사가 10중 8구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일들 그렇게 다 잘 안 하셔도 돼요. 가사일 조금 적게 하시고 또 엄마가 그렇게 아이 모든 걸 다 안 하려고 해도 아이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잘 크니까 조금 편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너무 해요. 너무 좋은 엄마가 되려고 그렇죠. 노력하지 마세요. 예. 근데 이게 이 어머님한테 안 와닿는 거죠. 그렇죠. 네, 놓을 수가 없는데. 본인은 욕심도 있고. 예. 네. 근데 이렇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산에 이제 길을 가다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계속 가요? 안 가죠. 안 가죠. 안 가고 돌아오든지. 옆으로 벗어나 봐야 돼요. 그래야 새 길이 보이잖아.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려던 길을 계속 이 방향을 고수하면 길은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이 글을 남기신 그 두 아이 어머니께서도 내가 이때까지 놓을 수 없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이렇게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 보셔야 길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스스로도 그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놓는 노력이. 그래서 이 시기를 잘 헤쳐가면은 되는데 사실 2학년 6살이잖아요. 네. 끝날 때가 되기도 했거든요. 이 제일 힘든 시기가. 맞아요. 예. 네. 얘가 곧 초등학교 가고 첫째 다니고 둘째가 초등학교 가면은 좀 편해져야 되는데 맞아. 제 생각에는 사연 주신 어머님이 뭔가 좀 더 놓으시면 될 부분도 존재할 거다. 예. 그 부분을 같이 보셔야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동감합니다. 네. 저는 예전에 저도 사실은 조금 철부지 시절에 저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이는 아이하고 집안일을 집사람이 당연히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처음엔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큰 일이 터지기 전에 철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줄을 잘 서잖아. 저는 또 확실하게 줄 서죠. 상황 파악. 네, 상황 파악을 빨리 와이프 본능적으로. 와이프 뒤에 본능적으로 신입 PD 앞에 딱 줄 서고. 그런 거 잘해요, 제가. 근데 제가 그때 계기가 오늘도 됐던 마주보는 위치네. 일찍 오더라고. 이 자리는 될 거야. 근데 그때 도움이 됐던 게 나는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신희진 씨가 쓴 책이 있거든요. 신희진 선생님? 예, 맞아요. 예, 그 책이 굉장히 저한테 엄마를 대상으로 쓴 책이긴 한데 제 육아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신인 선생님이 자녀들 키울 때 생각보다 고생을 좀 많이 하신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책이 많이 나와요, 그런 얘기들. 그래서 이게 부제가 아이보다 더 아픈 엄마들을 위한 심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우리 집사람도 이제 맞벌이 부부니까 집사람이 얼마나 고생하고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저도 이게 또 보는 거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빨리 남편분한테 이 방송 들으라고 하세요. 이거 진짜 남편이 돕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남편이 도와주면 병원에 안 가셔도 돼요. 맞아요. 남편이 주말에 당직 좀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말뿐만 아니 아예 오프를 보내고 저 이렇게 바빠도 안 들어와도 깜신 아침에 된장찌개 끓이고 생선 구워서 아침밥 준비하고 나와요. 남편이 당연히 맞벌이를 하게 되면 둘 다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여자보다 남자가 체력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가 더 일을 많이 해줘야 돼요, 집에서도. 그리고 제 와이프가 저한테 좀 페널티를 약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방금 낭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좀 폭발할 것 같으면은 그냥 당직을 세워요? 벌당직을? 아니, 그냥 이렇게 애고 없이 나가버리더라고요. 네, 굉장히 궁금해하게 어디를 가는지 궁금해하게 언제 올지도 모르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좀 발 동동 구르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애를 케어하고 애랑 시간을 보내면 그게 또 나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내면은 좀 이렇게 괜찮아지는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24시간 오프를 받아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6일 밤새 저희 레지던트 때 있잖아요. 6일 밤새고 한 하루에 2시간 자고 남편한테 맡기면
애가 망가져요. 그런 게 있구나. 아, 저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제가 하고 있는, 저는 3시간씩 턴을 하거든요. 주말에. 네. 주말에? 네.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까지. 세상 사람들이 꼼꼼하다. 아니, 그렇게 해야 3시간이라도 좀 쉬고, 편히 책도 읽고, 잠도 좀 자고, 그러고 나면 충전이 되거든. 근데, 깜신내도 서로 맞벌이를 하니까, 그리고 또 각자 또 그런 게 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배려를 해준다는 거죠. 이거 하나 갖고 특집해도 되겠다요. 그러니까요. 조만간에 한번 맞벌이 부부를 위한 노영의 특집 뭐 이런 게 해가지고. 근데 저도 이렇게 주변에서 이런 상담들 되게 많이 들어요. 이런 상담들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남자들의 원성은 사겠지만 대한민국은 행복해질 겁니다. 그렇죠. 나 처음에야 싫겠지만 결국에는 형님 말씀하시는 게 다 맞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거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일은 늘었다고 일은 객관적으로 늘었어요. 제가 하는 일은 늘었지만 행복지수는 훨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정부 시책에 어긋나긴 하지만은 진짜 솔직히 후배들한테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그 육아를 쉐어할 자신감이나 마음가짐이 없으면, 또 어쩌면 너의 캐리어를 희생해서라도 자신이 없으면은 낳지 마라. 근데 그렇게 하면 못 낳아, 요즘에. 그러니까 근데 진짜 그렇게 겁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얘는 그냥 낳아놓으면 지가 알아서 크니까. 근데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키만 지가 알아서 커요. 키만. 그래도 효자네. 이거는 키도 안 커서 문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조만간 또 형님이 한번 제대로 준비해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